I'm around. I'm around. I'm around. 방금 원어민이 뭐라고 했죠? I'm around. 해석 잘 됐나요? 영어에는 이렇게 I am 같은 비동사 다음에 단어 하나만 달랑 쓰는 경우가 많아요. I'm in, I'm out, I'm up, I'm down. 미드에도 정말 자주 나오고요. 총 7개 정도 있거든요. 오늘 저와 싹 정리해두면 앞으로 평생 영어할 때 편해질 거예요. 첫 번째, I'm in.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제가 미국에서 어학연수 할 때 이 문장을 종종 썼는데요. 룸메이트가 내일 켈리랑 쇼핑할 건데 너도 같이 갈래? 이런 말을 했을 때 제가 I'm in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나도 낄래, 나도 같이 할래 이런 뜻이 되겠죠. in의 뜻이 안이다 보니까 너가 하는 그 활동 또는 너네 그룹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 결국 이게 나도 하겠어 라는 뜻이 되겠죠. Who's in? I'm in. I'm in. I'm in. What the hell? I'm in. 두 번째, I'm out. 이거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대사가 나왔던 영화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아이언맨이 인공지능 비서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누구누구에게 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언맨은 그 사람과 통화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 I'm actually out 이렇게 표현을 해요. I'm actually out. 나 실은 나간다, 나갔어, 안 해, 통화 안 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m out 같은 경우는 나 끼지 않을래, 나 그냥 나갈게, 나 안 할게 이런 뜻이 돼요. Agent Coulson of S.H.I.E.L.D. is on the line. I'm not in. I'm actually out. 세 번째, I'm up.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술 마시다가 이렇게 깜빡 존 거예요. 그때 나 자는 거 아니야. 나 지금 깨어있어.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그리고 가족이 막 아침에 깨우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 그때 나 지금 일어나 있거든. 나 일어났어. 이런 느낌이 바로 I'm up 여기에 있어요. up이니까 누워있거나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I'm up. I'm up. Trevor, get up. I'm up, I'm up. I'm up, okay. 네 번째, I'm down. 이거는 무슨 뜻인지 예측이 되나요?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있죠? 좋아, 콜? 딱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I'm down. 좋아, 할게. 이런 건데 down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려가다라는 뜻이죠. 나 자신의 의견을 꼿꼿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굽히고 그 사람의 의견대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 너가 말하는 대로 할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I'm down to do whatever you need. So are you down? I'm down. 다섯 번째, I'm away. 이거의 뜻도 맞춰보실래요? 제가 전에 가족들과 여행 중이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와는 한번 전화하면 수다 떠느라 한두 시간이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못할 것 같아서 나 지금 멀리 와 있는데 내가 나중에 전화해도 될까?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I'm away 이거예요. I am, 나의 상태가 away,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멀리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렇게 뒤에 계속 부사 붙여가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 영어로 말을 한다면 I'm away right now, can I call you back?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내가 휴가를 갔거나 해서 저 이번 주 부재 중이에요. 이런 말을 할 때도 쓰는 말이에요. I'm away, 내가 멀리로 가 있다 라는 뜻인 거죠. And I miss the people here when I'm away. 여섯 번째, I'm off. 이 문장은 언제 쓸까요? 제가 영어 말하기 왕초보 시절에는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가 좀 너무 길어지면 당이 막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썼던 전략으로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나 이제 가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이제 뜨고 대화를 끝내곤 했거든요. 그때 I gotta go, 나 가야겠어. 이거 말고 well, I'm off. 이것도 많이 썼어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제 알겠죠? I'm off. 나 이제 갈게. 이런 뜻이에요. off니까 이게 떨어지다라는 뜻이잖아요. 친구들과 붙어 있다가 이젠 떨어지면서 나 가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Well, I'm off. 마지막, I'm around. 이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영상 처음에 제가 물어본 문장이었죠. G.O.D 노래 중에 딱 이 표현을 잘 보여주는 가사가 있는데요. 내가 힘들 땐 내게 기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너가 힘들 땐 너의 곁에 항상 내가 있어. 그런 느낌이 I'm around 이거예요.
내가 around, 너의 주위에 있다는 거죠. 혹시 사람 필요하면 제가 늘 곁에 함께 있어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말했던 거예요. You know, if you need people, I'm around. 영어를 접하다 보면 under 이 단어로 시작하는 표현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under construction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어 뉴스에서 under arrest 이런 거를 볼 수도 있고요. 영어에는 이렇게 under 단어 표현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는 underway처럼 좀 뜻이 예측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길 위가 아니라 길 아래가 도대체 무슨 뜻이지 싶을 수가 있고 또 under fire 이거는 뜻이 예측이 되나요? 불 아래 있다? 그럼 사람이 탈 텐데 불 아래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지 싶죠. under 이 단어가 들어간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표현을 한 번만 정리해두면 여러분들이 영어할 때 정말 편해지거든요. 오늘 제가 싹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총 8개의 표현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표현은 under construction. 이 표현의 뜻이 공사 중인인데요. construction 이 단어에는 건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건설하는 아래에 있다라는 게 이게 아래로 가는 방향성이 아니라 어떤 게 있고 그 아래 놓여 있다. 주로 이런 다리 같은데 책상 같은데 아래 그림자진 곳에 있다. 이런 걸 말할 때 under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디 산하에서 운영이 된다, 진행이 된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건설회사의 관리 하에 이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under construction 같은 경우는 실제 빌딩이 지어지고 있을 때 공사 중이란 뜻으로 표시를 볼 수도 있어요. 표지판 같은 거 지금 공사 중이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걸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같은 게 지금 공사 중이다 라고 말할 때도 under construction 이 표현을 쓰거든요. The new shopping mall is still under construction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저 새로운 쇼핑몰 건물이 여전히 공사 중이야 이런 뜻이고요. The website is under construction right now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거는 온라인상의 어떤 웹사이트가 지금 공사 중이야, 준비 중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두 번째, under arrest 이거는 체포된 이런 뜻인데요. arrest 이게 체포라는 뜻의 명사인데 under 이거는 그런 상황 아래 놓여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 진행 중이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Trump under arrest 이런 뉴스도 트럼프가 지금 체포된 상태다. 그런 게 진행 중이다라는 뜻이고요. 예문 같이 보면 The criminal is finally under arrest 이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The criminal 그 범죄자가 finally 마침내 under arrest 체포된 상태야. 그런 상황 아래 놓여 있어. 그게 진행 중이야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I saw that the crook is under arrest on the news 이렇게 말을 하면 나 봤어. The crook 이게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Crook is under arrest 지금 체포되었다, 체포된 상태다. On the news 뉴스에서 체포됐다고 봤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세 번째 표현은 underway 이건데 제가 이게 아마 예측이 잘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뜻은 진행 중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it's underway 이게 길 아래 있다? 뭐 무슨 방법 아래 있다? 이게 아니라 진행 중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이 표현은 항해와 관련된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항구에 배가 있다가 항해를 시작할 때 underway라고 했다고 해요. way는 그 배가 가는 길을 말을 하고요. under 이거는 어떤 일 아래 놓여 있다 또 어떤 게 진행 중이다 라는 뜻이 된다고 했죠. 그냥 왠지 이렇게 항구에 있다가 underway 그 바다로 쓱 들어가서 항해를 시작하는 그 느낌이 underway에 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길, 방법 이게 아니라 바닷길을 따라 가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항해 중인, 여행 중인, 어떤 게 진행 중인 이런 식으로 파생이 됐거든요. The project is now underway 이렇게 말을 하면 그 프로젝트는 지금 진행 중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가 뱃길을 따라서 쭉 underway 가고 있는 중인 것처럼 프로젝트가 계속 되고 있다. 그리고 뭐 주어를 조금 바꿔서 The investigation is now underway 뭐 이런 신문 그 기사를 볼 수도 있어요. investigation 이건 조사란 뜻인데 그 조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런 뜻이겠죠? underway 진행 중이다. Renovations are underway at the museum 이런 문장을 보면 뭐겠어요? renovation 결국 이제 보수 공사 같은 거죠. 그런 게 are underway 진행 중이에요. at the museum 그 박물관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번째 표현은 under fire 이건데요. 오늘 이제 나오는 이 under 표현들은 더 많이 있긴 하지만 원어민 선생님과 정말 가장 자주 쓰는 8개로 골랐어요. 그런데 특히 이 under fire 이게 바로 전에 underway처럼 해석이 잘 안 될 텐데요. 불 아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under fire 이 표현도 유래가 있는데요. 이거는 군사 용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쟁을 치를 때 이 적의 공격을 막 받고 있는 그 상황 아래 이 군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공격을 받는 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약간 비난의 화살을 받다처럼 비난을 받는다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라는 뜻이 또 되거든요. 어떤 유명인이 실수를 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는 그런 걸 뉴스에서 보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걸 under fire 이라고 해요. 그래서 he is under fire because of his mistake 라고 하면 그의 mistake, 실수 때문에 그가 지금 비난받고 있어 이런 뜻이고요. The new policy is under fire 이라고 하면 그 새로운 정책이 비난받고 있어 이런 뜻이기 때문에 또 신문 뉴스 같은 데서 볼 수 있겠죠. 이제 under fire 이라고 하면 비난받고 있다라는 뜻인 거 잘 해석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표현도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종종 볼 수가 있는데 underage 이거 무슨 뜻일까요? age 이게 나이란 뜻이잖아요. 나이 아래 있다? 어떤 특정 나이 아래 있다라는 뜻이고 이 age는 성인의 나이를 말해요. 그래서 성인이 아닌 그 이하, 바로 미성년자라는 뜻이 되거든요. Alcohol is not sold to people underage. 술은 팔지 않죠? 누구에게? To people, 사람들에게 underage. 미성년자에게는 팔지 않아요. 이런 뜻이고요. People underage can enter the museum for free. 이런 문장을 보면 미성년자들은 그 박물관에 무료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해외여행 다니다 보면 또 underage라는 거를 어떤 또 글이나 표지 안내판에서 볼 수도 있으니까요. 미성년에 알아두면 정말 좋겠죠? 우리 이제 표현 3개 남았는데요. 여섯 번째는 under license.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under license, 라이센스 하에 있다, 라이센스를 받은 이런 뜻이거든요. license, 이게 면허, 허가, 인정 이런 뜻이 있다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그 인정을 해주는 상황 아래 놓여 있다. 이게 누군가의 감독하에, 관리하에 운영되는 거를 말을 하거든요. The software is distributed under the license 라고 하면 그 소프트웨어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있겠죠? 여기서 라이센스를 주면서 그 허가 아래에 그 허가 하에 배포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감독 하에, 관리 하에 이제 배포된다. 그것만 이제 정식이니까 써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고요. The music is used under license from the record company. 이런 걸 보면 그 음악은 is used, 사용돼요. under license, 라이센스를 받아서 그 하에 사용된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받아요? 그 레코드 회사로부터.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어디 상품에 under license 이런 거 적혀 있는 거 보면은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일곱 번째 표현은 under the weather인데 이거는 무슨 뜻 같아요?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 왜 우리 비 오면 무릎 쓰신다 이런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도 생각나죠? 그래서 이거는 컨디션이 안 좋은 이런 뜻이에요. 컨디션이 안 좋다라고 하면 뭔가 condition is bad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 under the weather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요. 이것도 항해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 유래가 아까 underway처럼. 그래서 예전에 선원들은 배를 탈 때 아무래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날씨가 안 좋거나 굉장히 막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배가 휘청거리면서 속이 굉장히 안 좋고 이런 거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under the weather 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뜻이고요. I'm feeling a bit under the weather today 이렇게 말을 하면 나 오늘 컨디션이 살짝 안 좋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 쓸 일 있을 때 꼭 써보세요. I'm feeling a bit under the weather. 나는 살짝 under the weather인 상태예요. 날씨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다 under 다음에 the 같은 관사 없이 바로 단어 붙였는데 여기서는 under the weather 더 붙어 있죠. 왜냐면 오늘의 그 날씨 뒤에 today도 붙어 있잖아요.
오늘의 현재 그 날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안 좋은 날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뭐가 안 좋다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under the weather 이렇게 the를 놓는 거고요. 그리고 또 누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왔어요 이런 말을 할 때 she couldn't come today because she's under the weather. 그녀가 오늘 못 왔어요. 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컨디션이 안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8번째는 under wraps인데요. 이것도 자주 쓴다고 저희 원어민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해석을 하면 뜻이 비밀로 덮은 이란 뜻이에요. Let's keep it under wraps 라고 하면 이거 비밀로 하자라는 뜻이에요. keep it 이거를 어떻게 유지해요? under wraps 비밀로 덮어서 유지하자. 이게 비밀로 해둔다라는 뜻이 된 이유는 wrap 이게 여러분 그 생각하는 주방에서 쓰는 wrap 맞아요. 이게 무언가 싸는 거, 싸게, 덮게 이런 뜻인데 wraps라고 또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로 이렇게 덮은 느낌도 들죠. 여러 개를 뜻하는 복수형 s가 또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개로 싼 그 덮개 아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밀로 묻어둔다 이런 뜻이고요. The movie's plot is being kept under wraps. 그 영화 줄거리는 이제 촬영할 때 이 영화 줄거리가 막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알려지지 않으려고 되게 조심조심 하잖아요. 그런 게 under wraps 꽁꽁 쌓여 있는 거예요. 덮개로 막 쌓인 그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under wraps 이거는 비밀로 해둔 이란 뜻이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 까먹지 않도록 복습해보세요.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서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던 원서를 추천했었는데 거기에서 이 문장은 영어 공부를 오래 한 분들도 정말 해석하기 힘들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His forehead broke out in a cold sweat. 여러분 이 문장 해석이 잘 되나요? break out in break 깨졌는데 밖으로 나왔다가 또 in 안으로 들어가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forehead 이거는 이마란 뜻이에요. 그래서 his forehead 그의 머리가 broke out in 뭔가 깨지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a cold sweat 이거는 식은땀이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이때 break out in 이거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되긴 하죠. 사전에 무언가가 생기다, 뭐가 나다 이렇게 나오긴 해요. 이 사전 뜻을 보고 알겠네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만약에 이게 생기다, 나오다라는 뜻이 되려면 in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out은 밖이고 in은 안이고 이게 두 개가 대조되는 단어인데 이게 왜 하나의 표현에 들어있는 거지?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구동사 원어민처럼 100% 이해하고 나올 때마다 1초 만에 해석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동사 break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이 이미지는 무언가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break 이 단어에는 정말 많은 뜻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뉘앙스는 무언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스무스하게 비슷하게 변화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요란하게 극과 극으로 변화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탁 변하면서 가루로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할 수도 있고요. 잘 작동되던 것이 탁 고장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일을 잘 하다가 딱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요. 잘 지내던 관계가 딱 끝이 나다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뭐 부서지다, 깨지다, 고장나다, 휴식하다, 관계가 깨지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게 break인데요. 아주 요란스럽게 극과 극으로 딱 변화되는 그 뉘앙스에 out이 붙어서 어떤 것이 터져 나오다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발생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냥 가만히 잘 있다가 어떤 게 탁 폭발하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불이 났다는 것을 break out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Fire broke out during the night 라고 하면 밤 동안 불이 발생했어요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고요히 잠에 들어야 할 그 밤 동안 뭔가 극과 극으로 불이 break out 딱 요란스럽게 생긴 거죠. 화재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싸움이 발생했다라고 할 때도 이 표현을 쓰거든요. Fighting broke out between the two countries. 그 두 나라 간의 fighting, 얌전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극과 극으로 싸움이 broke out, 발발했다, 뭔가 터져 나오는 느낌. 그래서 아까 그 문장은 이마에서 식은땀이 발생했다, 식은땀이 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냥 가만히 잘 있던 평소의 이마와 다르게
거기에서 break out 무언가 생긴 거예요. 그게 식은땀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break out만 있으면 괜찮은데 in이 아마 어려울 거예요. in 이 단어의 뜻이 뭐죠? 안에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태로 접어들었다, 어떤 상태가 결국 되었다처럼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음이 결국 물이 되었다 이렇게 바뀔 때 그때 in을 써요. turn into 이렇게 이제 to도 붙이는데 turn into 어떻게 바뀌었다, 뭐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었다. 그래서 in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국면 안으로 접어들었다, 결국 그렇게 되었다라는 뉘앙스가 in에는 있는 거죠. 아까 그 문장을 다시 보면 his forehead, 그의 이마에 broke out,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in, 그 결과로 어떤 상태 안으로 접어들었어요.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a cold sweat, 결국 식은땀이 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마에서 결국 식은땀이 났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break out, 이게 뭔가 깨면서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 안에 있던 땀이 break out, 밖으로 나오면서 결국 식은 상태로 되는 그런 것도 이렇게 상상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break out이나 cold sweat, 이 문장 자체는 식은땀이 나다로 잘 쓰기 때문에 Why are you breaking out이나 cold sweat? 너 왜 식은땀이 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Why are you breaking out이나 cold sweat? 그래서 break out인 다음에 단어가 붙으면 이게 터져 나왔다 이런 뜻으로 쓰게 되고 주로 5개의 단어를 붙여서 쓰거든요. 첫 번째는 break out in tears 이거예요. 이거는 울음을 터뜨리다 라는 뜻인데 in 대신에 into 이렇게 쓰기도 해요. into 이 자체는 이거에서 결국 이 상태 안으로 들어갔다, 이걸로 변화했다 이런 뜻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울음이 터진 거예요. break out, 어떤 일이 이제 얌전히 있다가 터졌는데 결국 그게 뭐예요? 울음인 거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After I heard that, I couldn't help breaking out into tears.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I couldn't help, 뭐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help, 이거는 내가 내 자신을 막는 stop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나를 돕다라는 게 나를 이제 저지하다라는 뜻도 되는데 I couldn't stop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언가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breaking out into tears, 이 울음을 터뜨리는 거, 막 tears, 눈물방울이 막 떨어지는 거죠.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 터뜨리다, 이게 또 break out이랑 잘 어울리잖아요. in 다음에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문장들은 해석하면 되고요. 두 번째 많이 쓰는 표현은 break out in goosebumps, 이렇게 소름 돋다 라는 뜻으로 써요. goosebumps, 이거는 그 소름 이렇게 막 오돌토돌 나는 거를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The lecture made me break out in goosebumps 라고 하면 그 강연이 나를 break out, 어떤 일을 발생시켰어요. in goosebumps,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름이 나게 만들었어요. 그 강연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 이런 뜻인데 이 소름 돋다라고 할 때 break out in 뿐만 아니라 get을 써도 되거든요. 기본 동사 get으로 말하는 거 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배웠죠. 그래서 get goosebumps라고 하면 그 전에 소름 돋는 게 없다가 이제 소름 돋는 게 생기다, goosebumps, 그 오돌토돌한 게 get 생기다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데 get goosebumps, 이거는 좀 더 그 전에 소름이 안 돋았는데 갑자기 소름이 돋게 됐어. 그런 경험에 대해서 말을 하는 느낌이고 break out in, 이건 좀 더 피부 상태를 강조하는 느낌이 있어요. 얌전히 잘 있던 피부인데 갑자기 발진이 싹 돋듯이 goosebumps, 소름이 싹 돋아난 거죠. break out, 어떤 일이 요란하게 딱 발생하는 느낌. in 다음에 그 결과 어떤 상태로 이제 되었는지 말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많이 쓰는 표현은 break out in laughter 이거예요. laugh, 이게 웃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laughter 이렇게 er 붙으면 웃음, 웃음소리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웃음이 터져나오다 라고 말할 때 이 문장이 딱 맞아요. break out, 터져나와서 in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laughter, 막 깔깔깔깔 웃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when I watch the comedy shows, I keep breaking out in laughter. 나는 그 코미디 쇼를 볼 때마다 계속 웃음보가 터져 이렇게 말할 때 I keep breaking out in laughter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제 2개 남았는데요. 네 번째로 많이 쓰는 표현은 break out in cheers 이거예요. cheers, 이거는 건배할 때도 이렇게 짠 하면서 cheers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환호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환호가 터져 나오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the crowd broke out in cheers,
그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The crowd broke out in cheers when the team scored the winning goal. 그 팀이 결정적인 이길 수 있는 골을 넣자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다섯 번째 많이 쓰는 표현은 break out in a rash 이거예요. 피부 발진, 피부 가려움증이 생기다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서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발진이 생겼어요. 그때 I broke out in a rash after using that skincare product. 그 스킨케어 제품 쓰고 나서 발진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A rash 이거는 발진 그리고 가려움증, 땀띠 같은 거, 피부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그런 걸 말을 하는 건데 break out 이게 발생하는 거고 피부의 상태가 결국 어떤 상태로 된 거예요. 그거를 in 다음에 이제 붙여 말을 하는 거죠. I'm on the go. I'm sweating a little bit. Whenever I'm on the go. When I'm on the go. 방금 원어민이 말한 on the go 이거 무슨 뜻일까요? 다 아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해석이 잘 안 되죠. 영어에는 이렇게 on으로 시작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on the ball, on the same page, on the fence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모두 어딘가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on의 뉘앙스를 정확히 알아야지 오늘의 표현 4개 쉽게 배울 수 있는데요. on은 어딘가 위에 있는 건데 그런 상황 위에 놓여 있다라고 봐도 돼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굴러가고 있는 걸 on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on the go의 뜻은 바쁘게 움직이다예요. go 이게 가다라는 뜻의 동사로 워낙 우리에게 익숙하다 보니까 on the go 이렇게 the 다음에 go가 들어간 게 좀 어색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게 명사로 쓰일 수 있고 가기라는 뜻이에요. 가는 것 이런 뜻도 되고요. 어떤 상황이 빠르게 굴러가고 있는 그 상황 위에 있는 거예요. I'm on the go from morning to nigh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on the go 이거를 비동사 다음에 말하면 되고요. I'm on the go 라고 하면 나는 정말 바쁘다. 아침부터 밤까지 바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아, 나는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바빠. 그런 것도 on the go 이게 정말 잘 표현을 해요. 막 계속 나아가는 그 상황 위에 내가 놓여 있는 거거든요. I'm always on the go, so I don't have time to sit. 나는 항상 바빠서 그래서 앉을 시간조차 없어. 너무 바빠. 막 상황이 자꾸 빠르게 굴러가. 바쁘게 움직여야 해. 이런 뜻인 거죠. I'm on the go. I can't talk now. 지금 바빠요. 지금 말할 수 없어요. 이런 뜻인데 바쁘다라고 하면 I'm busy. 이것만 떠오르죠. 그런데 on the go 이것도 가능해요. 특히 일정이 바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 on the go 쓰면 되고요. I'm on the go. I'm sweating a little bit. Whenever I'm on the go. When I'm on the go. 두 번째는 on the ball. 이거는 무슨 뜻 같아요? 사람이 공 위에 있어요. 공은 계속 이리저리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순발력 있게 어떤 거를 할 때 이 on the ball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녀는 정말 빠릿빠릿해요. 이런 뜻이에요.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누군가에 대해서 칭찬할 때 써보세요. She is really on the ball. He was on the ball and fixed it fast. 그가 빠릿빠릿하게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해서 fixed it fast. 이거를 빠르게 고쳤어요. 이런 뜻이고요. 빠릿빠릿하게 일하는 게 어떤 문제 상황이 왔을 때 그걸 빠르게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 처리를 잘한다 이런 뜻이고요. Stay on the ball at work. 일할 때는 빠릿빠릿하게 하세요. 집중하세요. 일 처리 빠르게 문제 상황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하세요. 이런 뜻인 거죠. She's on the ball. She's good. You'll see. She's on the ball. She's good. You'll see. 3번은 on the same page.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같은 페이지 위에 있다?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다라는 뜻이에요. Are we on the same page? 우리 의견이 같은가요? 동의한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do you agree? agree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뭔가 계약서 한 페이지에 같이 위에 있는 느낌 들지 않나요? 둘이 딱 의견이 맞아야지만 계약서 사인을 할 수 있겠죠. Let's get on the same page. 의견을 같이 맞춰봅시다 이런 뜻이고요. 비동사 뒤에 주로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get으로 쓰면 그렇지 않다가 의견이 서로 다르다가 의견을 맞게 만들자 그렇게 상황을 get, 어짜 바꾸자 라는 뜻으로 쓸 수 있고요. We need to be on the same page. 우리 의견을 같이 해야 해요 이런 뜻이에요. We need to,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어요. Be on the same page. 같은 페이지 위에
있는 것,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거, 의견을 통일시키자라는 뜻인 거죠. We're on the same page. We're on the same page. 네 번째는 on the fence. 이것도 좀 재미난 표현인데요. fence 이게 뭐예요? 울타리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점으로 안과 밖이 나뉘겠죠? 집 안이나 집 밖이 아니라 fence 위에 있다는 건 어느 쪽에도 가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정하지 못했다, 중립적이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I'm on the fence about it.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아직 망설이고 있어요. 이런 뜻이고요. He's on the fence. 그는 어디 있어요? 그 울타리 위에 있어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Are you still on the fence? 아직도 결정 못 내렸어요? 이런 뜻이에요. 뭔가 결정을 내리다라고 하면 꼭 decide 이거를 써야 될 것 같죠? Haven't you decided yet? 뭐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복잡하잖아요. On the fence 이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Are you still on the fence? You're on the fence. I'm on the fence. Are you on the fence? I'm on the fence. He'll turn up. He'll turn up. He'll turn up. 방금 원어민이 뭐라고 했죠? He'll turn up.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turn, 이거는 돌리다죠. up, 위로 돌리다. 영어에는 이렇게 turn이 들어간 구동사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돌리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해석이 전혀 안 되거든요. 오늘 필수 동사 turn의 핵심 뉘앙스 배우고 구동사 6개 함께 정복해봐요. turn, 이 동사의 뜻이 돌리다, 회전하다잖아요. 즉 180도 바뀌는 것,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핵심 뉘앙스고요. 오늘 turn 다음에 붙는 단어들 반대어끼리 묶어서 같이 연습을 해볼 건데 turn on, turn off, turn up, turn down, turn in, turn out 이렇게 순서대로 같이 볼게요. 첫 번째, turn on, turn off. 이게 가장 자주 쓰는 turn이 들어간 구동사인데요. 켜다, 끄다라는 뜻이고 turn, 이게 180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이 꺼져 있는 상황에서 turn on, 불이 켜지는 거고 또 turn off, 꺼지는 거고 이런 거죠. 뒤에 전형적으로 붙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turn on the light 아니면 light. 전등이 하나라면 light, 여러 개라면 light. 그리고 램프를 켜다 끄다라고 할 때도 써요. turn on the lamp 아니면 lamps,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TV를 켜다 끄다. turn on, turn off the TV, the computer. 그리고 가스레인지는 영어로 the stove. 그리고 에어컨, the air conditioner 아니면 히터, the heater. 이런 식으로 뒤에 많이 붙여서 쓰거든요. 조명 좀 켜줄래요? 라고 영어로 말할 때 Can you turn on the lights?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조명이 여러 개 있고 방 스위치 눌렀을 때 다 켜지는 상황이라면 뒤에 s까지 붙여서 Can you turn on the lights? Turn off the stove when you finish cooking.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The stove, 그 우리가 쓰는 가스레인지. Turn off, 그 또 이렇게 돌리게 되어 있잖아요, 스위치가. 그런데 그냥 누르는 것일지라도 어쨌든 turn 같은 경우는 그 전 상황과 완전 반대로 180도 바뀌는 거라서 켜져 있던 걸 끄는 거라 turn off 너무 잘 어울리죠. Turn off the stove when you finish cooking. 요리 끝났을 때 꺼라. 두 번째, turn up, turn down. 이게 아마 1번보다 좀 뜻을 유추하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일단 두 개씩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turn up 같은 경우는 점점 180도 다르게 변화하는 건데 높이는 거예요. 이거는 볼륨, 소리를 높이는 게 될 수도 있고 온도를 높이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turn down 같은 경우는 낮추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리, 온도, 볼륨 이런 것들을 낮추는 거죠. 높이다, 낮추다가 좀 더 1차원적인 뜻이고 나타나다, 거절하다 라는 다른 뜻도 있는데요. 1차원적인 뜻으로 쓸 때 뒤에 전형적으로 붙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먼저 turn up or turn down the volume 이라고 하면 그 소리의 볼륨을 높이다, 낮추다. 소리를 더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이런 거겠죠. 그리고 turn up the heater 이라고 하면 히터를 더 빵빵하게 트는 거예요. 점점 더 더워지겠죠? turn down the heater 이라고 하면 히터를 빵빵하지 않게 더 약하게 트는 거예요. 점점 더 시원해지겠죠. 그 다음 붙일 수 있는 건 the air conditioner. 아마 이게 가장 헷갈릴 거예요. turn up the air conditioner 이라고 하면 온도를 높여서 덥게 하라는 건지 아니면 뭐 더 시원하게 하자는 건지
그 기계를 더 빵빵하게 트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turn up the air conditioner. 이거는 에어컨을 더 세게 틀도록 높이는 거예요. 더 시원해지겠죠? 온도를 높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turn down the air conditioner 이라고 하면 그 기계를 약하게 트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더워지겠죠. 그리고 temperature, 온도라는 단어를 붙이면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turn up the temperature 이라고 하면 온도를 높이는 거니까 더워지는 거고 turn down the temperature 이라고 하면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더 시원해지겠죠. 부탁을 할 일이 있을 땐 can you turn up the volume a little bit? 이렇게 the volume 이 자리에만 계속 단어를 바꾸면 돼요. can you 해줄 수 있어요? turn up 무언가를 높이는 거 아니면 can you turn down the volume a little bit 이라고 하면 살짝만 볼륨 낮춰줄 수 있어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1차원적인 뜻 말고 파생되는 뜻이 어려울 텐데 he'll turn up 이라고 하면 그는 곧 나타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가 곧 올 거야 이런 뜻인데요. turn up에는 이렇게 나타나다라는 뜻이 있고 turn 이게 180도 바뀌는 거죠. 그리고 up은 뭔가 수면 위로 드러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죠. 없던 사람이 나타난 느낌? 그게 약간 up, 수면 위로 드러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He'll turn up. He'll turn up. He'll turn up. 그리고 물건 없어졌을 때 어딨지 하다가 아이 몰라. 그리고 며칠 지났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 거를 또 생각하면 turn up 너무 잘 어울리죠. Your phone will turn up somewhere 이렇게 말을 하면 너 핸드폰 어디선가 나타날 거야. 완전 잃어버린 거 아니잖아. 여기 안에서 잃어버린 거잖아. 금방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바로 turn up. 어디 막 카페트 같은데 아래 있다가 여기 있었다 하고 turn up. 상황이 바뀌어서 딱 나타난 느낌 잘 이해가 되죠. 반대로 turn down 같은 경우는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인 거를 이렇게 돌려서 down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I turned down the job offer 이라고 하면 나는 그 일자리 제안을 거절했어 라는 뜻이 되고요. I turned down the invitation 이라고 하면 나는 그 초대를 거절했어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세 번째, turn in, turn out. 여기 in, out도 반대말이죠. 그리고 in은 into 라고 쓸 수도 있는데요. turn in, 이거는 반납하다예요. 나에게 있었던 것을 이렇게 돌려서 어디 안으로 쏙 넣는 느낌? 그래서 제출하다, 반납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turn into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되는 거예요. 전형적인 turn into로 쓰는 예문이 얼음이 물이 되다, 뭐 애벌레가 나비가 되다 이럴 때 보통 쓰거든요.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죠. 그리고 turn out 같은 경우는 밝혀지다,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 있는데 수면 아래 있다가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turn 너무 잘 어울리죠? 그리고 그 수면 아래 있던, 감춰져 있던 그거에서 또 180도 바뀌는 거죠. 밝혀지거나 안 그러다가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뜻으로도 또 파생이 되었어요. 저는 아이랑 책 읽는 걸 좋아해서 도서관 2군데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거 책 반납기일 맞추는 것도 되게 신경 써야 하더라고요.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다라고 할 때 영어로 turn in 이라고 하면 돼요. 나에게 있던 것을 이제 되돌려 주는 거죠. 그 도서관 안으로 다시 넣는 거죠. I'll turn in the books to the library tomorrow 이렇게 말을 하면 내일 도서관 쪽으로 어떻게 해요? turn in 그 책들을 반납할 거야 이런 뜻이 되고요. The conversation turned into an argument 이렇게 말을 하면 그 conversation 대화가 turn into 상태가 바뀌었어요. 다르게 180도 변한 거죠. 뭘로 바뀌었어요? An argument 이거는 다툼, 특히 말다툼이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이렇게 대화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점점점 감정이 격해져서 싸움이 된 거죠. 상황이 완전 바뀐 거죠. It turns out he stole the money. 그가 그 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뜻이에요. Turn out 같은 경우는 숨겨져 있던 진실, 비밀이 밖으로 드러난 거를 말을 하고요. 손을 보니까 turn out. 뭔가 잘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반전.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이었어. 이럴 때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Everything turned out fine in the end. 결국은 모든 것이 다 괜찮아졌어 이런 뜻이에요. 이 문장 너무 좋지 않나요? turn out 이게 밝혀지다라는 뜻인데 결국은 이렇게 되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 결국은 이렇게 되었네처럼 쓰는 구동사예요. turn out. 정리해 볼게요.
turn on, turn off 같은 경우는 불이나 전자기기를 켜다, 끄다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turn up, turn down 이거는 볼륨이나 뭐 온도 같은 거를 높이다, 낮추다도 되지만 turn up 이거는 제가 맨 처음에 질문 드렸다시피 he'll turn up 결국 나타나다, 수면 위로 드러나다 처럼 말할 수 있었고 turn down 이거는 거절하다 라는 뜻이었죠. turn in 이거는 반납하다, turn into 변하다 라는 뜻이었고요. 마지막으로 turn out 밝혀지다, 결국 그렇게 되다 라는 뜻이 되었죠. The little angel's sleeping soundly, Gus. The little angel's sleeping soundly, Gus. 방금 들은 문장 잘 해석이 됐나요? The little angel sleeping soundly?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천사 같은 아이가 soundly 하게 잔다? sound 이게 무슨 뜻이죠? 소리 또는 뭐뭐처럼 들리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ly가 붙으면은 소리랑 뭔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뜻이 예측이 잘 안 되죠. 영어에는 이렇게 뒤에 ly가 붙었을 뿐인데 뜻이 전혀 예측이 안 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 중에 가장 어려운 3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 물어본 sound, soundly인데요. sound 이거의 뜻은 소리 또는 뭐뭐처럼 들리다 라고 했죠. 그래서 my computer is making a strange sound. 내 컴퓨터가 이상한 소리를 삑삑 내. 이럴 때 sound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되고 또 우리 진짜 회화에서 많이 쓰는 게 that sounds good. 좋은 것 같네요. 그게 굉장히 좋게 들리네요. 이렇게 뭐뭐처럼 들리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죠. 그런데 sound 이게 형용사로 쓰일 땐 완전히 다른 뜻이 되거든요. 소리랑 상관없이 확실한, 건강한 이런 뜻이 돼요. 이게 소리라는 뜻의 이 단어와 어원이 좀 다른데요. 라틴어로 sound라고 하고 손상이 없는, 온전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좀 2개를 연관시키려고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이렇게 소리를 들어봤는데 두근두근 두근두근 그런데 뭐 건강에 전혀 손상이 없고 온전하다 약간 이렇게 연관시켜서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She gives sound advice 이런 문장에서는 sound 이게 소리랑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녀는 나에게 확실한 믿을 만한 조언을 해줬다라는 뜻이 돼요. 아까 제가 sound 이게 형용사로 쓰일 땐 건강한, 확실한, 또 믿을 만한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원어민들이 일상에서 이 뜻으로 가장 자주 쓰는 경우는 Did you have a sound sleep? 이거예요. 좀 푹 잤어요? 깊이 잤어요? 건강한, 확실한 그런 숙면을 취했나요?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soundly 이 단어는 깊이, 확실하게 이런 뜻이 되고요. 이거는 아까 소리, 또 뭐뭐처럼 들리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형용사에서 왔거든요. 이 어원 자체가 손상이 없는, 온전한 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soundly, 손상이 없게, 온전하게, 문맥에 따라서 잠과 쓸 때는 깊이 잤다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확실하게, 철저하게 잘 되었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Did you sleep soundly?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깊이 잤나요? 잘 잤나요? 이런 뜻인데요. 아까 sound 그 어원 생각하면 자는 동안 뭐 힘든 부분 없이, 뒤척임 없이 확실하게, 온전하게 잘 잤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겠죠? The house was built soundly. 아마 여러분 이제 이런 문장 봐도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저 집은 지어졌어요. 어떻게 지어졌어요? 확실하게, 튼튼하게, 철저하게, 손상 없이 지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fine, finely. 아마 finely 이것도 잘 해석 안 될 거예요. fine 이거는 우리가 너무 일상에서 많이 쓰잖아요. 언제 써요? I'm fine. 나 괜찮아. 이렇게 인사말에 대한 대답으로 쓰죠. 그리고 또 뭐 It is fine today. 오늘 날씨가 괜찮네, 좋네 이렇게 쓰고 That's fine. 괜찮아요. 이렇게도 쓰잖아요. 그런데 finally 이렇게 되면은 괜찮은, 뭐 좋게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뜻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것도 어원을 알면 쉬워지는데요. fine 이게 fin으로 시작하잖아요. fin 이거는 끝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finish 이 단어도 떠오르죠? 이 끝이라는 건 경계라는 뜻이고 또 완전한, 완성이란 뜻도 되고요. 그래서 뭔가 괜찮다, 지금 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끝이라는 게 작은 조각이라는 뜻도 돼요. 어떤 물건에서 끝부분이 살짝 똑 떨어졌어요. 그러면 작은이란 뜻이 되겠죠? 여기에서 파생이 돼서 finally 같은 경우는
잘게, 세밀하게 이런 뜻이 되거든요. cut it finely. 여러분 이거 예측이 되나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잘게 썰어 이런 뜻이에요. fine, 괜찮은 이란 뜻에서 무슨 말이지 싶었는데 아까 어원 생각하면 되겠죠? 끝부분에 살짝 똑 떨어진 작은 조각처럼 잘게 썰어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리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해외 유튜브 중에 혹시 요리하는 영상 본다면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고요. Draw lines finely.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선을 아주 finely, 세밀하게 그려라 이런 뜻이에요. 잘게라는 뜻에서 이게 자잘하게,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정교하게 이런 뜻까지 돼요. Spread butter finely.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버터를 아주 정교하게, 세세하게, 꼼꼼하게, 아무데도 빈 구석 없이 잘 발라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또 fine, 괜찮은 거랑 연관이 되는 것 같죠? 뭔가 괜찮게 잘 해라 이런 뜻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세 번째는 hard, hardly. 여러분 hard, 이 단어는 우리에게 워낙 쉽죠. 이게 단단한 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the wood is hard라고 하면 저 나무, 나무 가구가 될 수도 있고요. 아주 단단해, 딱딱해 이런 뜻이고, 또 열심히라는 뜻도 있잖아요. I work hard daily. 나는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 이것도 되고요. 또 열심히라는 게 아주 세게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he hit the ball hard라고 하면 그는 공을 아주 세게 쳤다라는 뜻이 되죠. 근데 여러분 hard 계속 말하다 보니까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힘들게, 거칠게, 세게, 아주 딱딱하고. 물론 열심히 일한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영어에서는 뭔가 열심히 하고 딱딱하고 막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이게 점점 파생이 되어서 뭐뭐하지 않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 이런 뜻이 되었고, hardly 이게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I hardly know him. 나는 그를 거의 몰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not, know 같은 부정하는 단어가 있지 않음에도 hardly 덕분에 이 문장은 부정하는 단어가 돼요. hardly 없으면 I know him. 나 그를 알아. 그런데 I hardly know him. 나는 그를 거의 몰라. 이렇게 부정하는 느낌. hard의 그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파생되었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죠. 이 hardly rains here. 여기는 거의 비가 안 와 이런 뜻이에요. hardly 없었으면 긍정하는 문장이 돼서 여기는 비가 계속 온다. 그런데 hardly 넣으면서 거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처럼 부정하는 문장이 되죠. She hardly sleeps. 그는 거의 잠을 안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hardly 이게 거의 뭐뭐 않는다라는 뜻. 그냥 이 뜻만 외우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부정적인 느낌을 주려는 거구나, 부정문으로 바꾸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고 또 나도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sound 같은 경우는 소리, 뭐뭐처럼 들리다 라는 뜻뿐만 아니라 형용사로 건강한, 온전한 이런 뜻이 있었죠. 거기에서 파생이 돼서 soundly 이거는 건강하게 자는 거, 온전하게, 확실하게 하는 거, 그래서 깊이, 확실하게 이런 뜻이 되었고요. fine 같은 경우는 괜찮은 이란 뜻인데 끝이니까 뭔가 완성돼서 괜찮다. 그런데 그 끝부분은 작은 조각도 되죠. finely 같은 경우는 자잘하게, 잘게, 세밀하게 라는 뜻이 됐고요. hard 같은 경우는 딱딱한, 열심히, 뭔가 거칠게, 세게 이런 뜻이다 보니까 부정하는 느낌이 있고, hardly 이거는 거의 뭐뭐 않다라는 뜻이었죠. I want a boyfriend so bad. 방금 원어민이 뭐라고 했죠? I want a boyfriend so bad. bad 이건 나쁜이란 뜻인데 왜 갑자기 나쁘다는 말을 문장 맨 뒤에 붙여서 말을 하는 걸까요? 뭔가 이런 강세나 억양, 톤을 들어보면 강조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원어민들이 영어로 말할 때 뭔가 강하게 강조하는 표현 4가지가 있거든요. 오늘 배워두면 여러분들이 원어민이 말하는 거 들었을 때도 바로 해석할 수 있고 또 나도 그렇게 맛깔나게 말할 수 있어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아까 나온 so bad의 뜻은 몹시 너무나도예요. 우리 bad 이거를 형용사로 나쁜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심각한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 이게 부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 부사일 때의 뜻이 몹시 이거예요. 나쁜에서 왜 몹시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으로 바뀌었을까요? 우리 한국어에 강조하는 부사 중에 너무 있죠. 이게 예전에는 부정하는 단어와만 쓸 수 있었어요. 너무 좋아 이건 틀린 말이고 너무 싫어 너무 나빠 이렇게만 쓸 수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너무가 부정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는 것처럼 so bad 이것도 뭔가 부정하는 느낌이지만 그만큼 이게 심각하고 또 좋다라고 반대로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I want to speak English well so bad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so much 이거는 많이들 알죠? 그런데 그 말만 계속 쓰면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앞으로 so bad 이거 써보세요. bad, 나쁜 건데 심각하고 부정적인데 뭔가 그만큼 난 절실하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영어 너무 잘하고 싶잖아요. I want to speak English well so bad. 이게 말할 때 굉장히 또 맛깔나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빨리 영어 입이 트이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은데요. I want to become fluent in English so bad. 너무나도 그걸 간절히 원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영어로 말하다를 꼭 speak 안 쓰고도 이렇게 become fluent in English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I need some me time so bad. 나는 나만의 시간, me time, 나 혼자 즐길 수 있는 시간이 so bad, 몹시도 너무나도 필요해. 이거는 요즘에 제가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또 뭔가 굉장히 막 먹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막 달달한 디저트 당길 때 있죠. 그럴 때도 몹시 그거를 원한다란 뜻으로 so bad 쓸 수 있어요. I'm craving sweet dessert so bad. I want, I need, I'm craving 이런 거랑 많이 써요. 무언가 원한다고 할 때. 이때 그냥 I want some sweet dessert 이렇게 해도 되지만 I'm craving 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당긴다, 땡긴다 이런 뜻이에요. So bad. 너무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문장 마지막에 꼭 써보시고요. I need your help so bad. And I want kids so bad. 두 번째는 아까 비슷한데요. So badly 이렇게 뒤에 ly까지 붙이는 거예요. bad 이 자체도 부사가 될 수 있긴 해요. 그렇게 잘 안 쓰긴 한데 그런데 뒤에 ly를 붙이면 아주 정확한 부사 형태가 돼요. badly 이거는 bad의 부사형이고 이것도 역시 몹시 너무나도 이런 뜻이에요. I need a coffee so badly. 나는 커피 한 잔이 몹시도 아주 심각하게 필요해요. 이런 뜻이에요. 이때 그냥 I need a coffee. 커피 한 잔만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뭔가 좀 더 부사를 붙여서 맛깔나게 말하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very, so much, 뭐 really 이런 거는 또 너무 자주 쓰니까 so badly 이거 써보세요. 여러분이 그만큼 강하게 아주 심각하게 원하고 있다는 걸 잘 표현할 수 있고요. I want to take a vacation so badly. 나는 휴가를 너무나 가고 싶어. 나 연차 좀 쓰고 너무 휴가를 떠나고 싶어. So badly 이렇게 붙여 말할 수 있는데 이 앞에 문장은 솔직히 굉장히 이제 쉬운 기본적인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I want to 또 take a vacation 휴가 기회를 잡아 떠나다 이거 우리 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뒤에 so badly 이거 하나 붙임으로써 굉장히 문장이 풍성해지고 또 원어민들이 일상에서 쓰는 그런 문장이 되고요. I want to go on an overseas trip so badly 나 해외여행 너무 가고 싶어. 우리 코로나 시절에 비행기가 다 막혀서 해외여행 갈 수 없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막 이렇게 말했던 기억도 나는데 해외여행 막 엄청 자주 다니는 게 아니었음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표현들에 비해 so badly 가장 이제 많이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I've been wanting to see that movie so badly. 나 저 영화 계속 보고 싶었어. 뭔가 보고 싶었다라고 말할 때도 쓸 수 있어요. I've been, 내가 쭉 해왔어요. wanting to see that movie. 저 영화 보는 거를. 그래서 아까 처음에 so bad도 want, need 이런 표현이라 이제 많이 쓴다고 했죠. I want to go so badly. I wanted to dance so badly. 세 번째는 like crazy, 미친 듯이라는 뜻인데요. 나 미친 듯이 배고파. 이런 말 할 때 그냥 I'm hungry 라고 끝나면 너무 재미없죠? 뭐 I'm hungry very much 이것도 솔직히 재미없죠? I'm hungry like crazy 라고 하면 나 진짜 미친 듯이 배고파.
그냥 very much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강조하는 느낌이 들죠. Like crazy, 이 표현은 I miss 이거랑 잘 써요. 누군가 미친 듯이 보고 싶다라고 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I miss my best friend like crazy. 나는 내 절친, 내 베프가 너무 미친 듯이 보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뭐 I miss my family like crazy. 나는 우리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 해외에 살고 있어서 오랜 기간 못 봤다면 이런 표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친 듯이 이거 말하니까 뭐 또 떠오르는 상황 있지 않나요? We sang and danced like crazy. 우리는 미친 듯이 춤추고 노래 불렀어. 이렇게 흥에 대해서 말할 때도 쓸 수 있고요. My stomach hurt like crazy last night. 어젯밤에 배가 미친 듯이 아팠어. 이렇게 말할 때도 쓸 수 있고 아까부터 계속 문장 맨 뒤에 썼죠. So bad, so badly, like crazy. 그런데 이렇게 시간에 관련된 거는 또 뒤에 다른 부사이기 때문에 붙여 말할 수도 있어요. 미친 듯이 아팠다 이런 거 말할 때 hurt 하고 like crazy 이용해서 말하면 되고요. He misses you like crazy. Book sells like crazy. 네 번째는 to death, 죽도록 이런 뜻인데요. death, 이게 죽음, 사망 이런 뜻이니까 to 그쪽으로 가는 건 죽을 것 같다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죠. I hate mosquitoes to death. 나는 모기가 죽을 만큼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hate랑 잘 써요. 무언가 싫다라고 말할 때 더 많이 써요. 앞에 세 개는 원한다, 필요하다 이럴 때 더 많이 썼고 이거는 죽도록이니까 더 부정적인 상황에 많이 쓰고요. 제가 영어 말고 또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이북 리더기가 있는데 이게 요즘 너무 느려서 엄청 짜증이 났어요. 정말 죽을 만큼 짜증이 났어요. 그런 상황을 말할 때도 I'm annoyed to death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m annoyed 라고 하면 이 이북 리더기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난 거예요. 그 어떤 감정을 이렇게 수동형으로 쓰게 되는데 I'm annoyed to death. 그 짜증이 나서 죽을 것 같아요. 사망에 이를 것 같아요.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뭐 때문에 짜증났는지 뒤에 말할 수 있는데 by my slow ebook reader 이렇게 말하면 내 느린 이북 리더기 때문에 정말 죽을 만큼 짜증났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My kids love this cartoon. They watch it to death.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 이 만화 좋아해요. 정말 죽도록 봐요. 정말 많이 본다는 거죠. They watch it 뭐 a lot 아니면 뭐 very much 이런 거 말고 to death라고 쓰면은 좀 다른 표현이면서도 또 많이 강조하는 표현이 되고요. I cleaned the house to death all day. 나 어제 하루 종일 죽도록 집을 청소했어. 뭔가 정말 막 탈진할 것 같이 많이 했다는 게 느껴지죠? I love it to death. But I was scared to death. 제가 영화를 보다가 우연히 이런 대사를 들었는데요. You just have to learn how to write it out.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부분은 그래도 해석이 되죠. You just have to learn. 너는 배워야 한다. How to write it out.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Write 이 단어의 뜻은 차나 말을 타다예요. It out. 밖으로 차 타고 나가는 걸까요? 이 구동사 표현의 뜻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힘을 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과연 뭘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ride out의 뜻은 위기나 어려운 상황을 버티다, 이겨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약간 할리우드 영화의 어떤 장면을 떠올리면 되냐면 막 허리케인이 엄청 부는 거예요. 막 폭풍우가 치고 있어요. 거기에서 막 차를 타고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ride 계속 타고 가요. 그리고 it 이게 그 어떤 힘든 상황 폭풍우가 실제로 될 수 있고 어떤 자연재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out,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거를 견뎌내서 빠져나가는, 이겨내는 그런 상황을 이 구동사가 말하고 있거든요. We just need to ride out this storm safely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폭풍우를 우리가 차를 타고 빠져나가야 돼요. 안전하게 이거를 견뎌야 한다, 이겨내야 한다 이런 뜻인 거죠. People are trying to ride out this hard time. 사람들이 이런 힘든 시간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연재해에도 쓸 수 있어요. 강풍이나 폭풍우나 아까처럼. 그리고 좀 거기에서 파생돼서 진짜 힘든 시련, 추상적인 거에도 쓰는 거죠. 이걸 우리가 ride out, 계속 차에서 운전대를 놓지 않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빠져나갈 거다, 이겨낼 거다 이런 뜻인 거죠. It's a tough situation, but I'm sure we'll ride it out together.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함께
write it out, 빠져나갈 거다라고 확신해요. 이거 굉장히 힘을 주는 그런 문장이지 않나요? 이렇게 힘들 때 힘을 주는 뜻을 가진 구동사가 4개 더 있는데요. 아까 write out처럼 좀 뜻이 예측은 안 되지만 한 번만 알아두면 굉장히 쉬워지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weather out 이거예요. weather. 날씨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요. 우리가 이거를 항상 명사로만 봤다 보니까 이렇게 구동사로 쓰이는 게 좀 특이해 보일 수가 있는데 weather 이게 동사로 쓰이면 악천후를 이겨내다 이런 뜻이에요. 악천후가 아주 나쁜 날씨를 말하다 보니까 아까 write out 이거랑 비슷하죠. 폭풍우나 강풍우나 그런 거를 이겨내고 out 나가는 거죠. We will weather out this hard time. 우리는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거예요. weather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발생하는 정말 자연재해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일지라도 out, 우리가 이겨내서 빠져나갈 거다 이런 뜻인 거죠. 두 번째로 get through, 이런 구동사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예측이 되죠. 왜냐면 get, 이거는 어떤 일이 생기게 하는 거고 through, 이거는 통과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힘든 상황을 뚫고 통과해 가는 거, 극복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I will get through this. 나는 이걸 이겨낼 거야, 극복할 거야 이런 뜻이고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문장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뭔가 저도 다 놓아버리고 싶거나 아니면 회피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는데 결국은 그거를 그냥 뚫고 가야지 해결이 되더라고요. Get through this. 그래서 through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는 더 희망적인 느낌의 구동사인데요. Get over. get through 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 over, 넘어서서 아까 write out, weather out처럼 밖으로 나간 것까지 다 회복된 것까지 말을 하는 그런 구동사예요. We will get over this difficult time. 뭔가 힘들다라고 할 때 아까처럼 hard time 해도 되고 difficult time 이것도 가능해요. 이 힘든 시간을 get over, 결국은 이겨내서 회복까지 할 거예요. 이런 뜻인 거죠. 네 번째 마지막 구동사는 make it through 이건데요. 아까 했었던 get through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느낌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중간에 이시 꼭 있어야 돼요. make it through. 이거를 반드시 통과해내게, 이겨내게, 극복하게 만들어낸다. 끝내 성공한다. 이런 뜻인 거죠. We will make it through these challenges. 우리는 이런 도전적인 상황들을 끝내 이겨내고 성공할 거예요. 이런 뜻인데요. 힘든 시간에 대해 말할 때 hard time, difficult time 말고 그냥 challenge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도전이라는 뜻인데 뭔가 나에게 도전적인 상황, 그만큼 힘든 일도 말할 수 있고 그런 게 여러 개 있다면 these challenges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영어를 배워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랑 그거를 완전히 내가 이해하고 소화해서 입 밖으로까지 말할 수 있게 되는 거랑은 다른 문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되고 또 자신 있게 입 밖으로 나오고 나 이게 갑자기 그냥 튀어나왔어요. 이런 후기를 제가 정말 많이 봤는데 그렇게 만들어드리는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저와 함께 영어 공부하고 유창하게 잘하고 싶은 분들은 estele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